어머님, 우리 신혼 때 왜 돈을 그런 식으로 썼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가정가구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그러니까 속물이었어, 속물. TV 800만 원짜리 사고 어우, 제가 미쳐가지고. 지금 애들이 유튜브밖에 안 봐서 거기 까매진 거. 아, 속 터져, 속 터져.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오늘은 실제 금액을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겠어. 확확 와닿으시게. 저희가 15년, 16년 그럴 때 서울 상승장 초입이었잖아요. 그때 결혼하면서 가전을 한 2천 몇백만 원어치 하고, 그리고 혼수를 그래. 혼수를 한 그래, 2천 다. 몇백만 원어치 하고, 그 당시 저희가 1억 5천만 원 순자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도권 상승장에 투자를 안 하고요. 그냥 엉덩이에 깔고 앉았지. 남들 보기 멀쩡한 신축 신혼 빌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2억씩은 했거든요. 그런 빌라들이. 근데 서울 안쪽에는 2억 줘도 막 30년 된 빨간 빌라들 있잖아요. 곰팡이 막 펴 있고 창틀에 그런데 싫대요. 오토바이 막 다니고. 남들 보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시선 절대 신경 쓰지 그래. 마세요. 그때 좀 잠깐만 친구들 안 만나면 돼. 진짜로 어제 맞아요. 잠깐 만나지 말고요. 5년 있다 만나세요. 음, 그러면 내가 때깔이 달라져 있다니까. 그래. 그걸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뭐 수색 정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점점 위로 올라갔어. 계속 수도권 위로 올라갑니다. 서대문구 지나서 은평구 지나서 구파발 지나서 고양시 초입에 삼송, 원흥, 지축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한참 그때는 신규 입주가 많은 새로 개발된 택지 개발지구였거든요. 거기에 신축 빌라 2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1억 5천 내자본에다가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풀그 다 샀다. 가전을 다 사갖고 진짜. 미쳤지. 진짜. 그 작은 집에 음. 꾸역꾸역 다 집어넣고 음. 없어도 되는 것들 너무 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잖아. 그럼 우리 혼수 가전했던 2천만 원을 보증금에 넣고 월세 산다? 풀옵션 돼 있는 월세로 갈 거야. 진짜로. 요즘에 풀옵션 돼 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잘 나와? 얼마나 많아요. 저희도 보기는 봤었는데 약간 그런 선택을 못했어. 아무도 우리 부모도 부자가 아니고 우리도 그때 깨어있지 못했잖아. 깨어 있지도 못하고 뭐 그 길을 미리 가본 선배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없었어.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부자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 아 결정. 진짜. 그래서- 그래서 오빠 만약에 우리 그때 1억 5천을 만약에 서울의 외곽에 갭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두 채는 할 수 있었더라고. 그 당시에 뭐 은평구에 힐스테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녹번역이나 구파발역이나 대부분 구평이 5억 언더였습니다. 5억 한 4억 7, 8천 됐고 전세가는 한 4억 1, 2천 냈습니다. 와, 전세가율이 한 85%, 87%. 와. 그러니 내 돈이 10몇 프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갭 아니야? 뭐 그런 장이 또 오겠지. 와. 그래서 그 당시에 국평 서울 외곽에 브랜드 아파트 국평에 갭 투자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두 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궁뎅이 밑에 깔고 앉고 외곽의 외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2년이 지나고 또 조금 더 넓은 이제 첫째가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애기 짐도 많아지다 보니까 두 번째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매수를 안 하고 진짜 정신 못 차렸던 게 애기가 뭘 한다고 애기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근처에 더 큰 빌라를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주인 세대를 알아보러 부동산에 갔잖아. 참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2년 동안 첫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을 다 갚고 거기서 돈을 더 모았어. 둘이서 엄청 하고 돈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순자산이 주식도 내가 조금 했었잖아. 맞아. 주식도 소소하게 그걸 하고 해서 순자산이 2억 4천, 2억 5천 있었어요. 3년 차 만에. 그런데 그거를 그때도 집을 안 사고 그 당시에 삼성 원흥지구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았거든요. 그 분양가가 3억 7, 8천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게 돼요. 3억. 아파트 전세 3억에. 우리 집 갭 투자한 그 집주인은 3억 6천에. 6천, 7천 갭 투자한 사람이었고 저는 3억에 순자산 2억 5천에 또 전세 대출 5천을 받은 거야. 그때 들어간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이랬지. 아유, 그 돈 가지고 왜
빌라 주인 세대를 가요. 여기 신축 아파트 입주장인데 아파트 국병에 새 아파트 전세로 멀쩡한 데 들어가서 넓게 화롭게 사시지? 이렇게 하셨다. 그때 만약에 내가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한 네. 번이라도 아, 이 집 조금만 더 보태면 매매할 수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우리 생각이나 해봤을 텐데 뭘 탓해. 전혀 몰랐지. 인생이 독고다이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여러분 그 집이 입주로부터 3년 4년 수도권 상승장 꼭지에 GTX 호재가 터지면서 3억 7천짜리 집이요 12억 원을 가게 됩니다. 12억 원이요. 1억 2천 오른 게 아니고 12억 원이 됐어요. 집값이 그러니.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어떻게 됐죠? 와, 저희가 2년 채 못 살고 그냥 저희 발로 나왔어요. 전세가 저희 3억이 들어갔는데 2년도 안 됐는데 막 4억 5천까지 막 오르는 거예요. 아, 여기 우리는 해댈 수 있는 전세금이 아니다. 우리 추가로 못한다 해가지고 신랑이 그때부터 약간 일을 갈고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와,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지? 그 전에 빌라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근로로 따라잡으려던 이 무식한 산증인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바짓가랑이 찢어질 뻔했죠. 다리 찢어질 뻔했죠. 다리 찢어졌지. 쫓겨났거든요. 저희 사실 쫓겨났거든요. 말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왔지 쫓겨난 거지 사실. 그래서 그거를 절치부심을 하고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하고요, 제가. 2년이 되기 전에 자진 전세계약 말소하고 신규 세입자 맞추고 저희가 맞아. 나왔습니다. 그랬어. 모든 투자금을 시드를 빼가지고 지방으로 투자를 하면서 나왔거든요. 물론 그 수도권 상승장의 혜택을 그대로 입었더라면 이런 혁신적인 삶이 시작되지 않았겠지. 그 값이야. 네. 그 값이야. 돌아서 그걸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지방으로의 유랑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다 지난 얘기. 우리처럼 하지 마시라고.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은 전국 부동산이 꼭지에서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처럼 부동산 사이클 공부를 하고 그걸 현실 생활에 투영해서 혁신적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하지 않더라도 안 오셔도.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결혼하고부터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상승장의 꼭지가 아니잖아, 지금 전국의 어느 지역도.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집을 매수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좋아요. 내가 돈 조금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진짜 내 집 하나 마련을 해두시고 5년, 10년 후에 보시라니까. 다른 사람의 외부의 시선, 제3의 평가, 부모든 무슨 친구든 뭐 직장 동료든 결이 맞지 않은 사람과 이 의견을 공유하지 마시고 혼자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이 길을 가본 사람의 말만 들어보세요. 네. 그럼 돼. 단 부부가 결이 맞아야 됩니다. 그건 필수지, 필수. 나는 이렇게 혁신적으로 살려는데 뭐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럼 안 돼. 나는 몇 년 못 참아 그렇게. 맨날 인스타그램에 나는 행복한 것만 올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져. 그러면 안 돈을 되지. 쓰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 애당초 결혼부터 하면 안 되지. 안 맞아. 그런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면 부부가 합심해서 같은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상승장의 사이클 너울과 상관없이 지금은 꼭지인 장이 전국에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냥 사십시오. 출발부터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아이가 생겨서 경력 단절이 되고 외벌이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자산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담보를 해드릴 겁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자산은 자산으로 따라잡아야지 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이 절대 못 진짜 따라잡습니다. 맞아. 절대로. 진짜 맞아. 애껴갖고 뭐 어떡해. 이거 더 애껴갖고 저점에 칵 잡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아끼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 내가 아무리 아껴봤자 이걸로 집 못 산다니까. 한 달치 생활비는 저거 딜레이 될 수 있지. 근데 절대 안 돼. 애껴가지고 하락장에 바다의 발바닥은 못 잡더라도 평소에 그런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하락장일 때 사서 10년을 초등학교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년기에 들어갈 때까지 10년을 눌러 앉으시면 지방은 못해도 상승 3년 뭐 하락 1년을 해서 4, 5년 사이클이고요.
수도권은 상승이 8, 9년, 하락이 4, 5년 해서 15년에서 18년 사이클이에요. 그게 한센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지금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가릴 것 없이 하락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집을 첫 출발 때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맞아. 10년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마치 대형 펀드 매니저처럼 6개월, 혹 반기, 1년 동안 뭐 어떤 회계 연도에 따라서 이익을 산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 사이클에 맞춰서 10년 보유를 첫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 진짜. 마음도 든든하고 마음이 부자야. 죽어도 안정되고 그리고 첫 아이가 입학할 때 가전 못했던 가전 그때. 좋은 거 하십시오. 진짜로. 그 기간 동안 내가 근데 돈이 모자라면 실거주를 갭 투자를 안 해도 돼. 해놓고 월세를 사십시오. 맞아, 그냥 맞아. 나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나는 같아. 2천에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갭 투자를 전세를 끼고 자산을 사십시오. 신혼 첫 출발할 때요. 맞아. 돈이 완전히 없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전세를 택할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러시면 그냥 실거주를 매수해서 주담대를 깔아안고 10년을 거주하십시오. 매수를 하시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셔서 10년은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도 두 동강 내는 강산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 구간이 길어요. 그러니 수도권 상승장 18년 한센 사이클을 맞는 수도권 상승장만 꼭지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수도권 상승의 꼭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강남같이 서울 1급지에 21년 꼭지까지 다 가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전 인구의 5%, 3%, 2%, 1%대니까 논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전국의 구평값이 여러분 2억 후반이거든요. 평균이 중위 구평값도 2억 후반이고 평균 구평값도 그러니 3억짜리 집을 대출 2억 끼고 내 돈 1억 넣어서 거주를 하시거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집이나 아니면 그런 등급의 집을 갭 투자를 전세를 2억 5천 끼고 5천 놓고 나는 2천에 100짜리 월세를 살거나 어쨌든 매수 한 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든든해 마음이. 그렇게 해서 역전세가 나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하면서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그리고 직장 다니면 전부 다 그 마통 대출이 나오죠. 그게 제일 부러워. 그걸로 직장 다니면 그걸로 다 커버가 되니까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만 출산도 할 수 있고요. 결혼도 해서 큰 돈 없이도 애 낳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우리 신혼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뭐 돈을 어떻게 쓸까? 우리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돈 쓸 줄은 모르고 지 마음대로 돈을 돈을 그따구 썼어. 썼어. 돈을 이렇게 생각을 그따구 하면서 진짜. 한번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 음, 우리보다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맞아요. 이 영상 보시는 50대, 60대 우리보다 더 선배 세대들도 이 30대에게 조언하는 우리 같은 40대 이런 유튜버를 보면서 흐뭇하게 보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지나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 잠깐 바짝 졸라매는 거지 뭐. 누구의 시선이 끼어듦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안 좋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 상승을 모든 상승 사이클을 다 놓치고 친구들 초대하고 휘황찬란한 집에 예쁜 커튼에 예쁜 가전에 해봤자 마음이 허하기만 합니다. 결론은 쫓겨나듯이 지방으로 유랑을 떠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관념을 탈피하세요. 당연히 열의 아홉의 부모가 야 첩출부터 뭐 무슨 집을 사 네가 떨어지 못 잘라고 요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부모님 분들도 그런 삶을 못 거쳤잖아요. 그래서 부부만 한결을 바라볼 수 있는 합심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잖아.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이거 생각이 틀 바꾸면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돈을 왜 그따구로밖에 못 쓰냐 라는 거를 조금 희화화해서 이 부부만의 생각을 입혀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알차게 효율 있게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그죠? 상품인 이런 거 사지 말고 제품 사지 말고 자산에 사서 시간에 10년 묻어두고
나중에 그 효용을 떳떳하게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느껴보시라. 그 얘기 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지금 집 사기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네네. 미분양 쌓여있지? 더 이상 신규 분양을 잘 안 하죠? 그죠? 청약한다고 막 가점이 60점, 70점, 40, 50대, 50대만 되는 그런 장에 내가 청약 당첨이 안 돼서 20, 30대가 추격 매수하고 그런 장에서는 집 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집 안 사고 미분양이 막 쌓여있고, 그쵸? 그럴 때 규제가 이제 막 풀릴라 그러고, 그쵸? 금리가 이제 너무 높아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고, 집 사기 너무 좋습니다.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전세 안 더해서 함부로 전세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월세를 사세요. 그리고 집을 매수하십시오. 전국에 꼭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공고 없이 사는 남자의 복문함. 공문이었습니다. 안녕. 집 사기 너무 좋다. 고마해. 10년. 그놈이 효자요. 맞아. 그 녀석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겁니다. 안녕.